여느 때와 다름없이 계란을 팔고 있는 두 남자. 8천만 원 되겠습니다. 8천만 원 받고. 다리가 불편한 창복과 그를 돕고 있는 말 못하는 태인. 일어나. 이거 챙겨. 풍족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두 남자. 야, 계란 딱 5개만 챙겨서 드리고 가.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함까지 가졌는데요. 고마워. 물론 뭔가 어색하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는 둘에게는 사실 비밀 직업 하나가 있었으니. 야, 잠깐만. 이분 잘못 누웠다. 퇴근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두 남자. 입은 거잖아. 그들의 두 번째 직업은 바로 범죄 조직의 청소부로서 범죄 현장 뒤처리를 담당하는 건데요. 네? 실장님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실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뢰인인 조직의 실장이 도착하자 바짝 긴장한 창복은 태인을 데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소박한 시골 장터의 계란 장수와 대비되는 그들의 살벌한 두 번째 직업. 이처럼 이 영화의 캐릭터들은 이중적인 면 혹은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량한 모습 속에 악함이 깃들어 있거나 악한 모습 속에 선량함이 깃들어 있죠. 선과 악의 모호함을 관찰하는 게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입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그렇게 조직원들이 일 처리를 하는 동안 밖에서 방황하던 태인의 눈에 들어온 실장님의 고급 승용차. 그런 그를 발견한 창복. 너 자꾸 그러다가 저희들한테 걸리면 너 큰일 난다, 너. 어? 남의 것을 탐하면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냐? 응?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해야지. 그렇게 오늘도 일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창복을 따로 부르는 실장님. 사람 하나만 맡아주시는 건데 페이는 내일 현금으로 바로 드리려니까. 그는 창복에게 사람을 하나 맡아달라고 하는데요. 무언가 불길함을 직감한 창복은 이를 거절해 보려고 하지만 그때 태인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넌 이름이 뭐니? 아, 얘가 애는 참 바라는데 말을 거의. 아, 그랬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겠다고 하는 창복. 야, 니도 고생한다잉. 수고.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두 남자는 퇴근합니다. 잔인한 현실과는 다르게 시골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네요. 성과 악의 모호함은 이 영화에서 배경으로도 표현되는데요. 천국 같아 보이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지옥 같은 작업장, 그리고 더러운 태인의 방 등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영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고, 아름다운 속에 존재하는 추악함은 무언가 서글픈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며칠 뒤 저녁, 실장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두 남자. 실장님이 하루 이틀만 데리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집중해보자.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요. 야, 그거 말고 방망이네. 삽을 꺼내고 지랄해.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야, 저게? 아니, 앵겨? 맡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난 창복은 실장에게 항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앤데요. 그러나 창복이 실장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애 몸값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애 아빠가 어떻게든 그걸 자꾸 깎는 모양이야. 한술 더 떠 창복은 이런 상황을 태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요. 너도 알다시피 나 사는 곳이 좀 어수선하잖냐. 그래서 오늘 일단 하루만 네 집에서 제일을 맡을 거다. 하루요, 금방 지나가. 그렇게 내키지는 않지만 아이를 맡게 된 태인. 저거는 차만 타면 저런다. 오빠 다 왔어요. 하고 깨워봐. 저희 다 왔대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아이는 자연스럽게 태인에게 의지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는 창복. 예, 저는 어제 전화 드리고 애를 데려갔던 강창복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 통화하셨던 김 실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현재 사망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소리도 낼 수 없게 처리된 실장. 글쎄 난 뭐 들은 게 없네. 니들 아는 거 있어? 조직의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럼 아빠 내일 오세요? 모레 오실까요, 모레? 결국 두 남자는 아이를 돌려보내기 위해 실장님과 일하던 다른 하청업자를 직접 찾아가는데요. 애를 저희들한테 넘기실 거면은 넘기시는 값을 주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는 업자들. 그리고 그들은 두 남자에게 달콤한 제안을 건네는데요. 이 아빠한테 몸값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페이는 각자 조금씩 더 받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부모한테 돌려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두 남자가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쩌면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우리들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 봉투 닫을 때 하지 않으셨지 말입니다. 제 발라다는데 이거 어떡하죠? 자, 다음부터는 절대 이제 그쪽 분 뭐 침, 뭐 머리카락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되지 말입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사건들에 창복과 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꼭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야.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계획에도 없는 아이와 함께 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두 남자. 편지도 쓰고 유괴범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래. 유괴범이 뭔데? 오빠? 사진도 찍고 최대한 슬퍼야 된대. 슬프게. 자, 아우 슬프다. 자. 마음을 좀 차려봐봐. 그렇게 결국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닿고 나보고 애기 몸값까지 받아오라 그런다, 야야. 어? 내가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거지. 지들이 보기에는. 내가 봐도 내가 하는 게 딱이다 근데. 창복이 접선 장소로 향하는데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애를 일단 여기다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 지금까지의 장면들만 살펴봐도 다들 느끼시겠지만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클리셰에 찌든 범죄 장르물이 판치고 있는 가운데 소리도 없이는 확실히 새로운 영화이고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하나만 꼽자면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함입니다. 이 두 캐릭터가 저지르는 일들을 보면 분명 나쁜 사람입니다. 오케이, 스톱.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잊고 사람 자체만 관찰하면 뭔가 모자라고 불쌍해 보여서 동정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것이 또 저럽니다요. 그러나 반대로 마냥 사람만 보고 동정을 하자니 두 사람이 명백히 나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영화의 설정들은 우리들이 두 캐릭터에게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느끼는 아이러니함이 정확히 영화 속에서 두 남자가 소녀에게 느끼는 아이러니함과 일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유괴범인 상황. 이런 상황에서 소녀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있는 두 남자의 감정 역시 아이러니하죠. 화장실까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거기 있어요? 결국 우리가 두 남자에게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있기에 두 남자가 소녀에게 느끼는 아이러니한 감정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게 해주는 훌륭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의 탄탄한 구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건 바로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비밀의 숲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재명 씨는 정말 배역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이므로 연기 구멍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보니까 앤데요. 유아인 씨는 이번 배역을 위해서 삭발과 15kg 체중 증량까지 시도하였는데 이런 외적인 파격 변신과는 별개로 유아인 씨의 연기 역시 상당히 이전과 다르고 성장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 않으셨지 말입니다. 발랐냐? 제 발라다는데 이거 어떡하죠?
관객들이 주인공들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치밀함과 배우들의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연기, 장르의 클리셰를 벗어난 독특한 느낌까지 반복되고 뻔한 상업 영화에 지친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영화 소리도 없이는 10월 15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